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을 돌아보면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의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던 상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하반기 8월 달에는 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잘 주의 있게 우리 시장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변수들은 이제 거의 다 거쳐갔고요. 매크로 변수는 뭐 PCI하고 그 다음에 ISM 이 지수가 좀 더 있는데요. 이것도 잘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고무적인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모습들이 7월엔 포지션이 약간 변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라고 했을 때 8월 달에 어떻게 공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나는 거는 상계 처리, 손실 난 거를 종목을 줄이는 게 더 좋고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크로 변수들이 가장 이슈가 되지 않는 게 8월이다라고 보시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업종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8월의 한 달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8월 달은 좀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레인지의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우리가 잘 집중을 해서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단기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가장 맞아요. 어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2차전지 이쪽을 좀 잘 보고 자동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웃퍼폼이 강한 업종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강하게 또 움직이다가 또 힘을 못 본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에 7월 말일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약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역시 좋습니다. 8월 달은 이쪽 업종에 종목을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수익 난 것들은 다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는 게 낫고요. 수익 난 만큼 종목을 파서 종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많이 궁금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제가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담이라면 2부는 스피드하게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매수가 비중은요? 14만 3천 원이고요. 30%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주식이 참 무섭죠. 네. 실적도 좋고 뭐 기업의 모멘텀도 많고 매출도 영향이 좋은데 이 거버넌스 회사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이게 정말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의 기업에 대한 그 ESG라고 하거든요. 거버넌스에 문제 있는 기업은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뭐 회사의 뭐 대표이사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임직원의 횡령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종목들은 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건데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얼마세요? 14만 30%, 예, 14만 3천 원 30%죠? 네. 그럼 이거를 좀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 8월 때 시장은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오슬람 임플란트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요. 네. 근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거버넌스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매수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좀 불안해서 팔고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의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번에 9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그 자리거든요. 네.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요 고언절에서 매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12만 원 선 쪽, 12만 원 쪽에 조금 걸려 있어요. 네. 좀 매물이 좀 있으니까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할 때 매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여져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네.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것도 기술적 반등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12만 원 선에서 적당한 매도를 해서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그나마 회사에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좀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네, 그럴게요. 네, 그래서 12만 원 선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화학 74만 5천 원에 10%요. 아, 그래요?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그죠? 아니, 이거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욕심내다가 네. 못 빠져나오고 지금 물려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수익 난 건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죠? 옛날에 다 잘 나갔어. 그죠? 제가 요즘, 네.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그죠? 예, 원래 주식이라는 건 예측 네. 변수의 대응 영역이거든요. 예측을 하고 대응.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식은 움직이진 않아요. 예상 외로 반대로 네. 움직이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실적이 좋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네.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적자가 났음에도 마이너스가 찍혔음에도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정석이 없다는 거죠. 상황의 변수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적 단위로만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뭐 실적이 네.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들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올라가니까 또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죠? 네, 손절을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좀 네. 기다리면은 매수 단가까지 올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누가 되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돼야 돼. 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네. 우리 시청자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 종목은 대형주예요, 소형주예요? 대형주요. 대형주는 어느 쪽에 중심을 주냐면 시장을 중심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장을 딱 주고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네. 중심으로 보고 이 업황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8월 달이잖아요. 네. 8월 달 들어오면 시장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이 좋다 그러면 대형주 먼저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종목도 대형주고 그러면 시장이 좋을 거야. 그러면 지금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들고 있다가 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이 대형주는 사이클이 돌거든요. 이 사이클이 보면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2년 주기로 들어가요. 2년의 업사이클, 2년의 하락 사이클, 그게 한 4년 정도 주기로 돌아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러면 아직 안 됐네요, 저는. 이제 딱 이제 얘기를 들어야지. 이제. 혈액형이 B형이신가 보다.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이게- 제가 이거 하기 네. 전에 네. 멘토님을 알았더라면 네. 진짜 이렇게 손해 안 봤을 텐데 요즘 네. 멘토님 그 교육방송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의 중요한 거는 공부.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맞습니다. 종목들은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빠지냐면 마지노선이 대형주는 거의 다 50% 빠져요. 네. 거기가 저점일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네네. 이제 이 대형주를 뭐 순환 사이클을 돌려서 통계를 내보면 이 고점 대에서 얼마큼 빠지냐면 50% 빠져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면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이 반에 얼마? 50만 원이잖아요. 네. 이 50만 원 언저리에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점이 네. 나온 거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오냐라면 하프까지 들어와요. 25% 반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네. 70만 원, 7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황.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3분기는 더 안 좋거든요. 실적자들이 3분기는 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8월 달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 할 것 같아요, 저는. 추가했어요? 네, 그 단가 나눠놓고 단가를 네. 좀 내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월 달에는 매크로 변수들이 없어요. 뭐 미국에 대한 뭐 지표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반등,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네. 9월 달은 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우리가 이 공격적으로 그 레인지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멘토님, 네. 그러면 네. 추가 매수는 어느 선에서 들어가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이게 저항대거든요. 이게 여기가 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머리 위에서 뭐가 이렇게 팔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 신경 쓰이죠. 예, 예. 그럼 여기에 이 가격의 위에 여기 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여기가 뭐냐? 우리가 신경 쓰여야 될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요 라인이에요. 여기가 되게 신경 쓰여요, 이 선이. 그러니까 네. 얘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주가는 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추세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개인들은 떨어질 때 주식을 사거든요. 왜 그러면 단가를 네. 낮춰서 빠른 시간에 빠져나오려고. 근데 떨어지는 추세가 만들어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갈 때 네. 두려워서 못 사요. 그러면 이 기준을 시장을 보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사가지고 반등에 나온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는 이제 3분기도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 나쁘진 않거든요. 그 소재 네. 쪽도 괜찮고,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매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삼성 SDI나 엔솔이나 뭐 오버행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소재와 그다음 뭐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본다 해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서 나오는 게 좋고 70만 원까지는 저는 가져갈 것 같긴 해요. 그럼 그 100일선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거기 넘어가면. 그게 살짝 눌렀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자리는 다운 사이클보다 업 사이클이 더 강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기 때 9월 전까지 잘 보아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서 8월 네. 말일 정도에 이게 내가 가격이 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몇 프로나 좀 추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사람은 10만 원 사도 두려운 사람이 있고 네. 어느 사람은 1,000만 원 사도 두려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네. 자금을 집행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얼마를 사서 몇 프로를 더 사야 이게 잘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네. 100% 샀는데 내가 버틸 수 있으면 그럼 100% 사면 돼요. 근데 내가 네. 10%만 사면 두렵다 그러면 내가 두려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즈는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대응을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70만 원 선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아프리카 TV이고요. 아프리카 TV 사셨어요. 매수가 기준은요? 78,400원에 15%입니다. 그래?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요번에 여름 휴가철이라 또 사람들이 네. 이제 바닷가나 이제 삶에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네. 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들어서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처럼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집에 머물면서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좀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그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한테 이제 네. 시청자가 별풍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업 자체에서 그 수수료를 이제 먹어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실적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트위치에서 게임 스트리머를 하다가 요번에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네. 제 친구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좀 주식을 사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이게 휴먼 인덱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가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동,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지금 선호하는 거, 이 트렌드거든요. 이게 얘기했던 게 휴먼 인덱스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이런 결과가 도출했다. 그다음에 관련된 업종이 뭐냐 잘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서 이 탄력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것과 그다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선택지에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주라 그래요. 이거는 그죠? 가격이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종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목표가는 정하고 있나요? 내가 어느 정도 되면 팔 거다라는 거. 사실 살 때는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싸졌을 때 사야겠다라는 고민과 어떤 좀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었었는데 네. 아직까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내가 팔아야 될지는 생각은 못 해봤고 그냥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만 했고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까지 생각한 건 없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뭐 분할매도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좋은 종목을 잘 사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팔하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예.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가 중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바운딩이 이 통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한 것도 말이 맞고 있고 제가 말이 맞을 수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시청자님이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게 주식의 원리거든요. 그 백그라운드는 사람들이 실적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이게 이거대로 움직이진 않고 또한 기술적 분석이라 해도 이렇게 해서 이거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여기 매물대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중간에 합의해서 이 트렌드를 봐야 돼. 트렌드. 그러니까 인기 있잖아. 인기. 너도 나도 사고 싶을까 사고 싶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업종의 중심에 있느냐, 이 중심이 어느 돈의 머니무브라고 하잖아요. 돈이 어느 쪽으로 업종으로 올라가냐. 근데 이 플랫폼 쪽은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가냐라고 봤을 때 시장의 돈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상시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매기가 붙었냐라고 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들의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샀냐 안 샀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 고점 25만 원 찍고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10만 원 언저리까지 갔어. 지금 8만 7천 원이잖아요. 그 언더퍼포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사람들한테 인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기술적 반등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 라운드 피겨라고 그러거든요. 라운드 피겨라고 하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마케팅을 할 때 1,000원짜리가 잘 안 팔면 얼마에 팔아요? 보통 뭐 700원, 800원에 팔거나 아니면 1+1으로 이렇게. 아니요. 990원에 팔아요. 1,000원짜리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990원, 100원짜리 뭐 99원 이렇게 파는 거 봤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단사이가 차이가 돼서 시각적인 차이가 싸다고 느껴져요. 공이 4개와 공이 3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990원짜리래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자기는 1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 있죠. 10만 원을 사람들이 많이 팔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 원짜리의 매도 자리를 잡고 거기 오면 팔면 돼요. 거기서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확진자가 많이 늘고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된다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0만 원을 잡고 우리가 대응하는 거죠. 왜? 거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럼 그 10만 원까지 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프리카 TV랑 그다음에 그 경쟁사 있잖아요. 뭐 유튜브 뭐 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트위치라든지 좀 그런 기업에 좀 견제가 조금 심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그건 먼 미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그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간과 타이밍,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이 언제 될 거냐. 이걸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미래고, 근데 앞으로 미래가 이런 경쟁이 심화될 거고,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플랫폼 자체가 경쟁이 심하더라도 이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요. 이런 악재가 의미가 없다니요. 돈의 머니무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한 거 같은 경우는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펀드멘탈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 주식을 2, 3년 정도 들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 안에 이거 어떻게 될게? 이게 더 급해요. 이게 성격이거든. 시장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수급, 단기적인 돈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10만 원 정도에 보고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내가 진짜 펀드멘탈 앞으로 생각하시는 그림을 그린다면 이 종목은 맞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10만 원대씩 팔면 돼요. 그럼 10만 원대 다 팔면 될 거야? 아니면 뭐 한 1, 2% 정도 조금 남겨두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그때 가서 우리가 봐야죠.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때 와서 우리 파악을 할 거고 10만 원치의 예측은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값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통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75,525원에 5%요.
잘 샀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셀트리온 들고 가야 된다고. 올라왔죠, 바닥에서? 예, 멘토님. 네? 제가 유튜브 보고 샀어요. 그래요? 그래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섹터를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좋을 때는 경기 민감주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 가운데 선상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이 경기를 좀 덜 타는 업종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는 어때요? 위축되지만 우리는 아프면 약은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업사이클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약바이오 자체는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2015년에 피크였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뭐 우리가 뭐 한미약품 같은 건 막 100만 원 찍는다. 막 그때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열풍이 분 게 2015년이고 그다음에 15년 고점을 찍고 다운 사이클에 들어왔어요. 한 2년 정도 빠졌다가 2018년에 급등하고 또 빠졌다가 2020년에 급등하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거의 2021년까지 올라오고 이게 사이클이 그래요. 주기가 2년 주기로 들어가요. 특히 제약바이오 업황의 사이클은 이건 뭐냐면 순환매 사이클을 탄다는 얘기예요. 경기 사이클을 정확히 탄다는 종목이고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메리트에 있는 가격은 실적이 받쳐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 업종이 엄청 많아요.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거. 그거보다 백그라운드 실적이 잡혀주는 제약바이오 쪽은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대웅제약이냐 유한양이냐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들고 가는 건 괜찮은데요. 지금 저는 더 사야 될지. 네, 더 사도 돼요. 저라면 더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보냐. 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거의 올라오는 사이클은 거의 1차적인 거는 시장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은 저는 9월 달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레인지가 가장 안정적인 달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매크로 변수들이 없어요. 미국이 영향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어디예요? 8월 달이에요. 8월 달에 개인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에 이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좀 더 사서 8월 달 말 정도 돼서 팔아야 돼요. 9월 달은 또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가지고 한 9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카페24 네. 24,3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그죠? 산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손해를 많이 본 상태잖아요. 네.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더 산다고 치자, 이렇게 더 산다고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올라갈 확률과 내가 수익 낼 수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업종으로 가서 종목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를 100% 이상을 더 사야 내가 2배 이상을 사야 이게 이 수익이 나더라도 나는데 이 종목은 올라갈 기미가 없어요. 그럼 굳이 이 종목을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손실 난 게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종목이. 그다음에 또한 다른 종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카페 23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종목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계좌가 지금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지는데 얘만 신경 쓰이지 다른 종목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현금 가지고 더 살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논리를 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얘를 사서 시간을 줄 바에 다른 종목은 막 가고 있는데 내 거는 또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반등을 준다 해도 다 같이 반등을 주는 게 아니고 8월 달에 시장이 좋아요라고 했을 때 시장이 다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업종만 올라가고 올라가는 종목만 움직여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아직 시그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더 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사서 이 종목을 조금씩 팔아내는 거 어떨까요? 다른 거에 수익이 나서 이 종목을 팔면 또 합리적이잖아요. 얘를 더 샀는데 얘는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들겠죠. 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얘가. 아직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뭐 단기 반등은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사진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금 사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지금 팔 필요, 이거는 지금 손절 라인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한 2만 원 선이에요. 아,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아, 주식 잘 모르시죠? 네.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다 손해봤죠? 아, 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종목만 봐서 해결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면 나는 주식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주식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계속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는 계속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이게 지금 이 시간, 지금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종목을 해결해 준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또 주식은 어떻게 할 거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종 뭐 플랫폼 쪽에서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단순하게 이거를 더 사서 빨리 빠져나올 거예요. 이게 해결책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던가 아니면 뭐 각종 뭐 채널들을 통해서 요즘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파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좀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종목은 시간을 주면 15,000원, 2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홀딩하는 게 나아요. 아, 그동안은 그냥 아예 보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낫겠네요. 기다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네네네. 우리 시청자님 힘들어서 못해요. 앞으로도 이런 네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볼 수 없으면 나중에 네. 그 심리적인 고통이 많이 따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동안 동안 나는 뭐를 할 거냐라고 올라오는 동안 그냥 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오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까라고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 회사로도 전화도 해보고 해야죠. 어차피 내가 진짜 힘들게 어려서 돈을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내가 좀 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에 조금 스터디 상담 시간에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토요일마다 강연회, 수요일마다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뭐 강연회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은 오늘 강연회 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방에 참여해서 조금 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뿅뿅 올라갈 수 있는 8월달이 왔네요. 예. 저번에 얘기할 때는 7월, 8월달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8월달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렌지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9월달, 10월달은 또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저가 매수,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여기에 8월달인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우리가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대가 있어요. 저항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눌렀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반등 쪽으로 우리 무게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삼화 승진서 57,800원에 100%입니다. 100% 사셨어요? 네. 왜 100% 사셨어요? 그냥 확신이 샀어요?
아니요, 확신 쓴 건 아니고 주식할 때마다 네. 그냥 한 종목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니, 저는 다른 사람하고 생각은- 틀리게 내가 확신 있으면 100% 다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뭐 이거를 뭐 분산 투자한다? 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확신하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좀 강하게 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비중이 뭐 100% 샀다, 20% 샀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100% 결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네. 여러 분 방송에서 사마콘에서 상담할 때마다, 네. 이 종목 괜찮다고 해갖고, 시가총액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네. 해갖고, 했어요. 아, 그래요? 이 회사는 네.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MLCC고, 네. 전기전자, 뭐,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 콘덴서 쪽이에요. 그러니까 적재 네네. 세라믹이라고 해서 막 전력량을 이게 이만은 보면 이게 콘덴서라고 좀 들어보신 적 있는지 전력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뭐 네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뭐 계절 테마도 쓸 수 있고 자동차 부품 쪽에도 들어가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휴대폰 기판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를 많이 타냐면 경기를 많이 타요. 네네. 경기를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는 실적이에요. 근데 이 네. 회사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좋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보면 이 수급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 빨간 거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파란 거는 개인, 그다음에 기관. 근데 이런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5천원에서 1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이 IT 쪽이라고 하거든요. 전기전자 쪽은 기관이 안 사주면 주가가 거의 안 올라가요. 네, 맞아요. 이 기관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몰캡을 다룰 때 시가총액 중소형주를 코스닥 중소형 쪽으로,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4천에서 1조 정도 되는 것들은 항상 보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처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 중요한 거는 이 기관들의 이 녹색 선들이 위쪽으로 들어갈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당분간에 이런 시그널이 없어요. 이 종목은. 그죠? 봐봐요. 네, 또 팔았더라고요. 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뭐 수급의 논리인데,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이 시그널이에요. 지금 올라갈 거냐, 올라가지 않을 거냐라고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네, 시간이 걸려요. 까지 봐야 될까요, 윈터님? 이건 나쁘진 않아요. 그냥 끌고 가면 손해는 보지 네. 않고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 오래 걸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우리가 100% 살 때는 최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손해를 나더라도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이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도 좀 더 내가 이 비중을 많이 실을 거라면 이 중소형담보다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이클을 타는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커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네네. 이게 시장의 영향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네. 이거는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100%살 때는 네. 정말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그냥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좋아요 라고 사시면 안 돼요. 네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지껏 다 수익을 봤는데, 네. 이 사마콘텐츠 하나만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는 네. 내가 과거에 잘해서,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거든요. 미래는 네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에 잘하더라도 한순간에 실수하면 그 과거에 잘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과거를 네. 생각하지 말고,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어떨 건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과거에는 주식을 잘했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이 어떠고 미래가 어떨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있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수익이 네, 나면 감사하고 막 이래야 이게 내 수익을 지킬 수 있지. 내가 옛날에 계속 수익을 났는데 나 이번에 100% 해보지. 그때 한 번씩 와요. 그때 손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지까지 수익 났던 거를 다 손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이제 더 신중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벌라고 하지 말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100% 비중을 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종목은 55,000원까지는 올라와요. 5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5,500원은 10%. 65,000원에 사셨어요? 네. 많이 힘들게 계속 빠지죠? 계속 빠져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밀리죠? 네. 이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더 내려갈까봐요. 더 안 내려가요. 네. 이거 왜 안 내려가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항상 제가 방송에 나오면 신규주들 얘기했어요. 네. 신규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신규주는 2년에 한 번씩 2년 후에 보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쓴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하고 웬만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형주는 거의 2년 사이클로 들어가요. 이게 업황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의 베이스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파트 가격도 시장이 좋을 때 가격이 최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최저. 이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사이락. 그 다음에 이 안에 업황과 실적과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 게임주 분위기는 안 좋았잖아요. 왜? 이 종목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언제 좋았냐면 이게 유동성이 가장 풍부했을 때가 되게 좋아했어요.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게임주들이. 그래서 막 급등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게임을 할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게임주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의 업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의 감소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다음 유동성이 꺼지면서 가장 먼저 빠진 게 이 게임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올라갈 수 있어요. 가격에 모멘텀이 발생이 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더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얼마까지 가져갈까요? 저는 한 8월 말까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손해보고는 팔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더 밀려요라고 하잖아요. 밀렸으면 여기 지금 한 달 내내 이 가격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격을 지키고 있죠. 요 안을 벌써 밀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적인 저점 라인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반등이 들어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힘내더라도 6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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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이 안 되나 봅니다. 자, 시장, 지금 전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잠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서. 이게 다음 주는 이게 머리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종합지수를 켜놨는데요. 이 언저리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머리자리 1차 반등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55일선이라고 하잖아요. 중심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를 뛰어넘냐 못 놓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살짝 밀렸다 갈 수는 있지만 이 추세 자체는 위쪽으로 있어요. 여기 갭 떨어지는 자리까지는 메꿀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여기 갭이거든요. 요 갭이 메꿔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레인지는 이 언저리 것 같아요. 이 언저리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밀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8월 달은 이 추세를 반들어서 요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팍팍! 그렇습니다. 자, 8월 달에는 팍팍!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올라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동신건설. 매수가 비중은요? 31,100원에 1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건설수가 괜찮다 해서 제가 사고 이렇게 처리를 안 해서 이때까지 놓아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거는 테마로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던 데는 이거 움직였죠. 이렇게 막 세게 움직였잖아요. 여기 종목이. 네네. 이거는 테마로 움직였어요. 이게 정치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막 이렇게 엮여갖고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치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종목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건설업종이나 건설업종을 샀었으면 대형 건설사들 있잖아요. 네. 이게 맞고 이런 것들은 테마로 막 움직였던 거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네. 실적 베이스도 안 좋고. 그죠? 근데 팔기에는 너무 두렵죠. 아니, 멘토님이 팔라고 하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아니, 팔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왜 팔지 마라 그럴까요? 안 좋다는데 왜 팔지 말라 그럴까? 한 번쯤은 이렇게 건설주가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 그때를 좀 기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뭐 스마트시티나 네옴시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건설주 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분위기 타서 잠깐 반등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지금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 바운스가 나와요. 저가 매수. 우리가 공을 세게 빵 떨어뜨리면 탁 튀어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네. 공을 세게 빵 떨어뜨리는데 안 올라오는 종목은 없죠. 안 올라오는 공은 없잖아요. 발력으로 탁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 반등이 이 저가 매수라고 그래요. 기술적 반등을 하거든. 이 종목은 3만 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아, 네.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이 종목을 팔고 다른 걸 가기에는 조금 종목 찾기가 어려우지 않으세요? 재래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하면 이제 네. 보일 거예요. 근데 다음에는 이런 거 테마주 왜 올라갔었던지 이유를 꼭 찾아봐야 되니까. 야, 이 종목은 뭐 5천 원짜리가 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찾아야 돼요. 네. 이 회사가 뭐 돈을 잘 벌어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올라간 건지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네네. 이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슈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인기 테마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종목 사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알겠죠? 네네. 예, 핸디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3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님 네. 좀 장기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네, 굳이 팔지 마요. 왜 그러냐면 네. 뭐 시장이 다 빨고 이게 제가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시장은 좀 과매도가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가를 네. 보면 되게 싸요. 전체적으로 주식을 사는 시기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위치를 네. 봤을 때는 사도 큰 손해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살짝 반등 들어오면 이 종목도 따라 움직이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네. 지금 팔지 말고 3만 원까지 저 같으면 기다려 보겠어요. 거기까지는 3. 있어요. 위쪽까지는. 네. 한번 그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3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홀딩해서 가는 게 나아요. 아, 그러면 3만 원이면 매일 대기를 해 놓아야 되겠네. 아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오래 걸려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건 딱 보면 이거 볼지 아세요? 그래프? 못 보죠? 조금 하려고 공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제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거래예요. 네네. 이 거래가 바닥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건 돈이거든요. 아, 네. 이 인기라고 보면 돼. 얘가 인기예요. 인기가 없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인기가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죠? 요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는 움직이는구나 판단하고 이 거래가 딱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 됐다 그러면 딱 걸어 놓으세요. 이해됐죠? 이게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네. 종목들은 네. 시가총액이 조그마한 것들은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이제 내가 팔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 거래가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준비해야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팡 네. 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네네. 우리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네. 힘내시고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OCI요. OCI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106,500원에 네. 10%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매도 포인트가 좀 궁금해요. 왜요? 팔라고 아니면 왜 팔고 싶어요? 좀 불안해가지고. 왜 불안해요? 올라가니까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고 매일같이 주식 가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수익 날 때가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겠다 하면 올라오니까. 근데 올라갈 때 빨리 챙겨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면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이 수익 난 거 팔라고 그러니까 짧게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관에서 우리가 팔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그죠?
네, 맞아요. 예, 그건 뭐냐면 업황을 잘 봐야 돼요. 업황.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업황을 보면 실적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태양광 쪽은 나빠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좋죠. 그러면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있나요? 중국에 대한 네. 약간 그 투자 감축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잠깐 빠졌지만 이 백그라운드 실적의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죠? OCI도 맞고, 그다음에 신재생 그 에너지 쪽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굳이 뭐 네. 빠지더라도 끌고 가는 건 뭐 여유롭지 않을까? 굳이 이거 팔면 다른 거 살 거예요. 사실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겠죠? 사면 아마. 거기서 손해 보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잘 이렇게 업황 좋고 실적 좋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으면 이걸 좀 더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이거 팔긴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파는 눈은 다 달라요. 뭐 어느 분들은 한 2년 들고 와요. 업황 분석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아니요, 나 수익냈으니까 지금 팔아야 돼. 라는 분들이 계시고, 이건 내 환경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은 매도는 이렇게 보여요. 매물대 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대가 저항이라는 거는 이평 저항, 캔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이 머리에 걸리는 것들 선들이 저항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돌파하면 매물대에서 매도를 해요, 저는. 매물대 매도는 어디냐? 매물은 뭐예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데 있죠, 이렇게 삐쭉. 네. 여기 삐쭉하고 여기 삐쭉한 데 있죠. 여기 삐쭉하고 네. 삐쭉한 데는 거의 밀려요. 봐봐, 이렇게. 왜 밀릴까요? 여기 밀리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맞아요. 올라오니까 야, 내 본전 갖다 팔죠. 네, 그럼 네. 얘도 이렇게 올라오면 어디가? 이 종류에 또 나올 수 있죠. 여기 네. 여기 나올 수 있죠, 여기. 네, 그럼 네. 13만 원 원전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13만 원. 14만 원. 14만 원이요? 네, 13만 5천 원에 14만 원 오면 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올라와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8월 네. 달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건 대형주 사이클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대형주니까 무겁다는 얘기예요.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시장도 봐야 되고요. 시장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8월 달에.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13만 13만, 예. 홀딩 하겠습니다. 13만 5천 원에서 14만 사이 되면 파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구수차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진은 매수가 비중은 15,918원에 9%요. 15,000원이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한 좀- 3년, 4년 정도 됐어요. 아, 오래 많이 갖고 계셨구나. 그죠? 네. 저번에 네. 상담했을 때 제가 100% 수익으로 이 주식 가져가면 어떻겠냐고 상담했던 건데요. 네네. 그때,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담아가려고 했는데, 네. 단가가 이게 상승을 해서 네. 이렇게 담아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수익 났을 때는. 아, 이게 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아, 나는 이 종목이 좋아. 아, 그 다음에 이거를 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추세예요, 추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추세가 어떠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라는 거는 일별 변화에 대한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틀어놓고 뭘 보냐, 월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봐봐. 이거 어때요? 이게 어때요, 지금 자리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싸요, 안 싸요? 싸죠. 싸죠. 근데 이거 봐봐. 네.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흐름을 패턴을 보면 이렇게 바닥을 쫙 잡고 한번 퉁 올라오고 또 밀렸다. 네. 또 네. 세 번의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네. 횡보했다가 여기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뭐예요? 이렇게 퉁 누를 때 사면 올라갈 확률이 있죠. 네. 그 여기 보면 음봉이 몇 개예요? 여기 뭐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월봉에서. 네, 네. 그럼 얘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맥점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추세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횡보 상승, 눌림목 들어왔다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사면 돼요. 지금 이 자리. 그런데 제 단가가 15,000원인데, 네. 그러면은 내가 매를 하면 네. 이게 평 단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그런 걸 못했거든요. 아니, 이게 강남의 집값이 지금 50원 됐는데 지금
내가 한 채가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또 사는 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 올라갈 확률이 더 큰 거면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량이 늘어나니까 수익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9%의 그 비중이 10%가 됐다 그러면 내 수익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잃고 하나는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잃고 하나가 더 크다라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왜 그러면 건설업황은 나쁘진 않아요.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제일 많이 갔을 때가 17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닥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가 플랜트 쪽은 하반기에 봐야 돼요. 플랜트 관련주들은.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시간이 갔네요. 스터디 상담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는 2부 진행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